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11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학생으로 상당히 좀 우려가 돼서 이게 대면 강의가 더 미루어졌네요. 근데 이게 우리 15주 강의잖아요, 원래. 학사 일정이. 그래서 보강까지 쳐서 16주인데, 지금 이제 이번 주가 11주니까 조만간 대면 강의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지사항 잘 하고 확인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고 해서 교과서 꼼꼼하게 좀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로 강의하는 게 이렇게 진도 나가는 양이 부담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한테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도 강의를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그 혼자서 해보기 리포트가 있죠. 그래서 상자 그림을 이용해서 CTY에 이상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결측 처리한 후 이상치가 처리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지난주에 우리 이상치를 억지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1, 26 이런 것들을 넣었잖아요. 9하고 26. 그래서 박스 플러스 우리가 해봅니다. 그럼 박스 플러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박스 플러스에게 스탯 해서 이제 값들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if else를 이용을 해서 9보다 작고 26보다 크면은 not available NA를 할당을 해라. 그 다음에 다시 박스 플롯을 다시 그려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측치 바꿔 제외하고 그 이상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림 그리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DRV가 이제 구동 방식이라 그랬죠. CTY가 도시 연비고 그래서 그 is.na는 이제 not over이 있느냐, not over이 없고 그러니까 드라이브 구동 방식에 not over이 없고 도시 연비에서도 not over이 없으면은 그 다음은 구동 방식으로 두루바이죠. 그래서 구동 방식으로 묶어서 그 다음에 mean CTY 도시 연비 그걸 한 다음에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4륜구동 평균이 14.28 전륜구동이 19.48 후륜구동이 13.95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후륜구동은 이제 그 제일 연비가 지금 나쁘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후륜구동 차는 이제 거의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연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이 눈이 좀 오는 나라에서는요, 후륜구동을 하면은 이게 눈 오는 길에서 아주 어려워요. 운전이. 그래서 이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설명해주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후륜구동은 사라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륜구동은 우리 찝이나 SUV 이런 차종이 꾸준히 사륜구동은 생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도로 상황이 그래도 좀 괜찮은 데서는 사륜구동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미국같이 큰 나라에 도로 사정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은 사륜구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8장 되는 데까지 우리 진도를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8장은요, 이제 그래프 만들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받아와서 데이터 7장에서 정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녀석들도 다 제외하고 빠진 데이터도 다 제외하고 그 데이터를 다 정제를 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통계치 값
박스 플롯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보여줘도 의미가 있는 녀석이 되지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프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보는 게 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고 그 이해도가 빠릅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꼭 이렇게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 어디 나가서 우리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꼭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R로 만들 수 있는 그래프는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ggplot2라고 하는 추가 인스톨하는 패키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R 자체 내에 그 내장되어 있는 그림 그리기 기능이 있는데요. 그 R 자체 내에 내장되어 있는 그림 그리기보다는 추가 패키지 ggplot2라고 하는 추가 패키지를 우리가 인스톨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2차원 그래프, 뭐 3차원 그래프, 그 다음에 그 이제 선거하면은 지도마다 이렇게 그림을 넣어야죠. 그쵸? 지도 그래프,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그래프, 뭐 버블 차트,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다양한 거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요. 일단 8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본 이런 것들 중에서 지도 그래프는 우리 다음 챕터에서 한번 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점들이 쫙 찍혀져 있고, 그쵸? 점 찍는 그 점 가지고 만드는 그래프가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기둥을 세웠죠? 그쵸? 칼럼을 세우기도 하고, 뭐, 바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배웠습니다. 박스 플롯 배웠죠? 이미.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혹시 여러분들 뭐,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에 보면은 우리 그 주식 있잖아요. 예. 주식이 이제 시간별로, 그쵸? 시간별로, 뭐, 아니면 날짜별로, 월별로, 주식 쭉 변하는 변동 그래프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ggplot2 이 패키지는요, ggplot 패키지는 그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다양한 그래프를 사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배울 수는 없고요. 다 배울 수는 없고 진짜 기본적인 그래프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이 네 개 이렇게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울 그 그래프는요, 이 산점도라는 녀석이에요. 산이 이게 지금 흩어졌다는 녀석이죠. 산산이 부서진 있다는 산산이 흩어졌다는 얘기고 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이 흩어져 있다는 그림이에요. 산점도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ggplot2에 보면은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는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나. 그 다음에 배경에는 X축, Y축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배경 설정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선점되니까 점을, 혹은 뭐 아까 같은 경우, 그, 막대 기둥, 그 다음에 선을 넣던가 이런 걸 넣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추가해 놓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3단계에는 데코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색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우리 표현은 안 하겠지만 이제 이쁘게 가다듬는 내용입니다. 보기 좋게. 그래서 축에 X축이면 X축, Y축이면 Y축의 범위도 새로 설정해주고, 색도 집어넣어주고, 여러 가지 옵션을 우리가 해놓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3단계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1단계, 2단계, 3단계 하나하나 그 그림 그리는 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산점도를 보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산점도는 이제 흩어진 거죠. 그 영어로는 이걸 스캐터라고 그래요. 흩어진 거는 스캐터고. 그래서 그 여기 빠진 게 스캐터 포인트죠. 포인트는 빠지고 그림 그린 거 스캐터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X축과 Y축에 이게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X축의 위치, Y축의 위치가 이렇게 있겠죠. 거기 이렇게 점을 꽝 찍어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X축이 나이가 되고 Y축이 소독이 될 수도 뭐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는 거를 우리가 스캐터 플롯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그래서 1단계 먼저 배경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X축을 디스플레이 원트 우리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죠. 그 다음에 Y축이 HWY 고속도로 연비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ggplot입니다. ggplot이라는 명령을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우리 mpg 데이터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ES 그 다음에 이게 X가 여기 빠졌어요. 축이란 뜻이죠. 그렇죠? AXE가 있어야 되는데 A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축이고 그 다음에 X축이 그 MPG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배기량 디스플 그 다음에 Y는 고속도로 연비 HWY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렇죠? 뭐 혹시나 해서 얘기지만 MPG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불러와요? ggplot2에 이미 있고 앞에서 우리가 계속 불러와서 썼던 데이터죠. 예. 그렇죠? 컴퓨터 껐다 켜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MPG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추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GEOM입니다. GEOM 언더바 포인트입니다. GEOM 이게 아마 그 영어 지오메트리의 앞자인 것 같아요.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가 뭔지 알죠? 기하학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점으로 데이터를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X축은 배기량, 고속도로 연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의 데이터마다 이렇게 점을 하나씩 꽝꽝꽝꽝 찍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점들이 쭉 흩어져 있죠? 그래서 스캐터 플롯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여기 이렇게 GOM 점 언더바 포인트에서 우리가 점으로 표현해 나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1단계에서 배경, 2단계에서 이제 점을 추가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범위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요거 ggplot, GOM 포인터, 그 다음에 X리미트입니다. X리미트를 우리가 3에서부터 6까지만 그려다오 이겁니다. 아까 위를 보면요. 여기 2하고 뭐 다른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가 다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는 3에서부터 6이 관심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3에서부터 6까지만 그림을 그려다오. 이렇게 우리가 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또 텅 비죠. 여기가 Y축을 위해서 우리가 끊어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ggplot 그 다음에 점 포인트 X리미트를 걸고 Y리미트를 10에서부터 30까지 그렸습니다. 그래서 점들이 이렇게 쫙 흩어져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 가공 안 하고 그린 게 이거예요. 아무 가공 안 하고 그린 거지만 우리가 X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낸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싶다 그랬더니 여기가 B니까 그럼 Y도 잘라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놓은 게 바로 마지막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요. 3단계에서 좀
빠진 게 있죠. 예, 여기서 지금 우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데요. 여기 지금 컬러를 좀 넣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로 이렇게 찍어져 있는데, 동그라미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 뭐 이쁘게 하트로 놓고 싶다더라, 뭐 별로 놓고 싶다더라, 이럴 수가 있죠. 예, 그런 옵션들이 사실 가능합니다. 옵션들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책에서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gg플롯에서 그런 더욱더욱 이쁘게 치장하는 것들은 우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가능하다는 거, 더 이쁘게 그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이쁘게 할 필요가 지금 우리 강의할 때는 없겠죠? 예, 하여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gg플롯이라는 그거를 사용해서 명령어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데이터는 mpg를 사용하고, x축 지정, y축 지정을 해서 이렇게 gg플롯에서 데이터와 x축, y축을 지정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GOM, 점, 언더바 포인트, 우리 산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 설정, x 리미트, y 리미트, x lim, y lim, 이렇게 우리가 세부 설정을 3단계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빠졌지만, 이 세부 설정에서 또 뭐가 들어간다고요? 예, 여러 가지 이쁘게 치장하는 거 있죠? 예, 데코레이션도 가능하다. 우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그래서 이건 요 3단계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치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한 다음에 엔터 쳐서 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을 바꿔서 이렇게 쭉 쳐서, 소위 말해서 가독성을 좀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실제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실제로 명령어를 다 입력시켜주고 화면에다가 그리는 거 다 일일이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예, 지금 확인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아서 한 번씩 중간중간에 유튜브 보면서 화면 중지를 누르고 꼭 실습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지금 우리 gg플롯을 쓰고, 앞에서는 우리가 q플롯을 썼죠. 예,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우리 q플롯을 써서 데이터가 어떤 녀석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gg플롯은 우리가 이제 세부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종 보고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색도 넣고 크기도 넣고 아주 디테일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주 이쁘게 화면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gplot2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혼자서 해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ggplot2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mpg하고 미드웨스트 데이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Q1을 보면은 mpg 데이터의 cti와 hwi의 연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x축은 cty, y축은 hwy 된 산점도를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ggplot 명령어를 사용해야죠. 데이터는 mpg고 aes는 x축은 아까 cty, y축은 hwy, 그 다음에 산점도죠. 예, 산점도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항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세부사항은 필요가 없어서 여기 뭐 x 리밋, y 리밋 없습니다. 그래서 쫙 보면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그 Q2는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그랬죠? 예, 이거 가지고 앞에서도 우리 혼자서 해보기 문제 풀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미국 그 중서부입니다. 중서부 지역의 인구 데이터, 통계 데이터, 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하고 아시아 인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X축은 팝 토탈, 이게 전체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의 전체 인구인지 하면 그 미국의 그 인구 단위 있죠? 우리가 보통 카운티라고 부릅니다. 미국은요. 그래서 그 카운티의 그 전체 인구가 얼마냐. 그리고 Y축은 팝 아시안, 아시아인의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POP가 이게 퍼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아시아 인구 된 산점도를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50만 명이야. 너무 작은 데는 빼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시아의 인구는 2만 명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gplot을 우리가 일단 사용을 하죠. 그래서 ggplot 데이터는 이퀄 미드웨스트를 사용하고 AX에서 X축은 팝 토탈, Y축은 팝 아시안이 되고 그 다음에 3점도라니까 GOM 언더바 포인트 3점도 그 다음에 X 리미트를 걸라고 했죠. 50만 명이야. 0에서부터 50만 명이야. 그 다음에 아시아 인구가 10,000명이니까 Y 리미트 0에서부터 10,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쭉 흩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 하나하나가 미국의 카운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카렌트 카운티가 되고 그래서 그 X축이 전체 인구, Y축이 아시아인 인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아시아 인구가 적은 쪽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면요, X축을 잘 보세요. 그렇죠? X축에 그 2단위가 있죠. 2단위.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10만 단위가 넘는 범은 이렇게 지수표기법을 따라서 자동으로 우리 R에서는 표해 줍니다. 그래서 1에서 2 플러스 0은 뭐냐면 그 10의 5승이 됩니다. 10의 5승이 돼서 10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정수로 표현해 다오. 그러면 옵션 그 SCIN, PEN 99 정수로 표현하는 얘기고 지수로 표현해 다오. 그러면 옵션에 놓고 SCI, PEN 이퀄 0 합니다. 그래서 이게 RCTD 종료에 따라 다 지키면은 이건 저장이 안 됩니다. 이 옵션은. 그래서 원상 복구해서 원래대로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10만이 넘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다 지수 표시법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10만 이하기 때문에 그냥 정수로 이렇게 이쪽은 표현이 됐습니다. 그렇죠? 참고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막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이 있다 그러면 집단 간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기 아주 편리한 눈에 확 들어와서 표현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를테면 뭐 성별로 소득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딱 보여주죠. 한번 연령별로 소득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딱 보여줄 수 있면은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의미가 없지만 둘의 막대의 높이로 둘의 비교를 하기가 아주 편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DPLYR 우리 계속해서 쓰고 있는 패키지 명령 패키지죠. DPLYR 명령을 꼭 써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여기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MPG를 불러와서 DRV 우리 구동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구동 방식별로 묶고 그 다음에 구동 방식별로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을 내서 서머라이즈 통계 평균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DF 언더바 MPG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놔라입니다. 그래서 df 언더바 mpg라고 우리가 치면은 쭉 보여주죠. 사륜구동에서는 연비가 얼마, 전륜구동에서는 얼마, 후륜구동에서는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세 개가 값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 dp 언더바 mpg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gg 플롯을 사용하고 데이터는 df 언더바 mpg 사용하고, x축은 구동방식 drv, y축은 min 언더바 hw,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기둥이니까 컬럼이죠. 그래서 GOM 언더바 컬, COL, 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둥, 막대 기둥이 이렇게 쭉 세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은 구동 방식 중에서 요 F, 전륜구동이 고속도로 연비가 제일 높구나. 값은 상관없습니다. 상호, 비교가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비교가 일목요연하게 딱 되죠.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이게 크기 순으로 제일 정렬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3개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3개니까 딱 눈에 보이는데 많으면은 막대 기둥이 많으면은 우리가 이제 뭐가 제일 좋은지를 우리가 확 보고 알기 위해서는 정렬이 필요하죠. 크기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엑시스가 되는데요. 그 XXC가 뭐냐면은 리오도입니다. 하고 구동 방식 드라이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민 언더바 HWY. 이게 뭐냐면 그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역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거를 제일 먼저,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순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리오더 순서를 재조정하라 이 말입니다. 정렬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Y는 이제 고속도로 연비가 되고, GOM 컬럼에서 이게 기둥, 막대 기둥을 세워라. 그래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앞에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파벳 순이었죠? 알파벳 순으로 X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예, 그 고속도로 연비가 제일 큰 FR,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기 순으로 우리가 정렬이 돼서 전륜구동이 제일 고속도로 연비가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빈도 막대 그래프라는 것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그 빈도라는 게 우리 그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n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있죠. n 그걸 사용해도 되는데,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딱 세서 그 다음에 변수로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를 사용해 주면은 바로 빈도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gg플롯에 mpg 데이터를 사용하고 xxc만 주어집니다. 구동 방식이죠. 그래서 drv라고 하는 구동 방식을 x축으로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뭘 표현해 주면 GOM 언더바 바, 이게 빈도수 몇 개가 있느냐 이겁니다. 변도가.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딱 보면 뭐예요? 사륜구동이 몇 개, 전륜구동이 몇 개, 그 다음에 후륜구동이 몇 개. 예, 후륜구동은 지금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옛날 모델들일 거예요. 옛날 모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 도로 사정이 좋아서 그냥 일반 전륜구동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미국같이 이렇게 그 도로 사정이 안 좋은 동네가 섞여져 있다 그러면은 트럭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사륜구동을 많이 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눈도 많이 오는 지역에서도 그렇으니까 사륜구동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돼 있죠. 빈도수가. 그쵸? 그래서 GOM 언더바를 사용해서 이렇게 빈도 몇 개가 있느냐, 빈도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예,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래 개수를 세야 된다 그랬죠? n, x 그걸 사용해서 개수를 세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gg플롯에 GOM 바를 사용해 주면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빈도를 수를 깔끔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FR 그 4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데 그 X축을 이렇게 고속도로 연비를 했어요. 고속도로 연비는 이렇게 딱딱 끊어진 게 아니라 제멋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해주면은, 그리고 바를 해주잖아요. GUM 바를 해주면은 요 범위 내에 몇 개가 있는가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진짜 이건 편리합니다. 이건.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둥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이게 아마 이게 12에서 13, 14까지 이게 다섯 단계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옵션을 걸지를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다섯 단계로 그래서 요 첫 번째 기둥 요게 12에서 14 사이에 있는 그 고속도로 연비에 해당되는 그 모델이 몇 개가 있나, 그 빈도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기둥이 제일 높은 게 아마 이거겠죠. 그쵸? 요걸 이렇게 쭉 밑에서 보면은 얼마예요? 그쵸? 예, 여기는 여기 10씩 나눴네요. 10씩. 그래서 여기 16이네요. 16. 그쵸? 16에서 17 사이네요. 16에서 17. 아까 2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1씩 나눴습니다. 1씩. 그래서 16에서 17 사이에 있는 그 고속도로 연비를 가진 자동차 모델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30개가 넘죠? 그쵸? 얘는 보겠습니다. 얘를 보면은, 예, 17이네요. 17. 17에서 18 사이에 있는 연비. 그쵸? 17에서 18 사이에 있는 연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연비 엄청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단위가 뭐라고요? 갤런 퍼 마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0.4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대략 0.4 얼마였다? 47이던가 46이던가를 곱해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킬로미터 퍼 리터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X 고속도로 연비의 그 범위 내에 있는 자동차 모델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실제로 우리가 이걸 GG 플러스에 이걸 없다고 생각해 보면요, 이게 카운트를 일일이 세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컬럼하고 바를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컬럼은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평균표를 만들고,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계 처리 같은 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빈도 막대 그래프 이 바는 표를 새로 만들지가 않죠? 그리고 원자료를 이용해서 바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평균 막대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고 그래 보세요. 이게 빈도 막대를 일일이 하나씩 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벌써 시간이 30분이 넘었네요. 예, 그래서 그 리포트용으로 혼자서 해보기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어디 있는지 알죠? 예, 그래서 그 MPG 불러올 줄 알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SUV 차량,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SUV 차종의 도시 연비가 높은지를 알려고 한다. 어느 회사는 매뉴팩처러죠?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서 SUV죠? 도시 연비는 CTY죠? 그쵸? 그래서 그 SUV 차종으로 평균 도시 연비가 가장 높은 회사 5곳을 찾아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필터로 SUV를 추출하라고 그룹 바이와 서머라이즈로
CTY 평균을 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레인지, 이게, 뭡니까? 내림차순이 되겠죠. 제일 높은 곳이니까. 그 다음에 상위 5곳을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연비가 높은 선이잖아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컬럼을 GOM 컬럼을 사용하고, 리오드를 사용해라. 이겁니다. 앞에다 건 거. 그쵸? 저게 종합판이 되겠죠. 이게 종합판으로.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가 가장 많은지를 알아보라. 이거 바를 사용해 달라는 얘기죠. GUM. 그쵸? 그래서 MPG 내에서 그 클래스 자동차 종류가 어떤 게 많은지를 보여달라. 그래서 GUM 바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점도 그리는 거. 그래서 ggplot에서 데이터를 mpg를 사용하고 x축 지정, y축 지정, 스펠링 주의하라겠죠. AES입니다. 그 다음에 3점도니까 GOM 언더바 포인트. 지오메트리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세부 설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x 리미트, y 리미트의 값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럼을 쓰는 겁니다. 컬럼을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먼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MPG에서 드라이브별로 그룹 바이에서 묶은 다음에 고속도로 평균을 내고 서머라이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df 언더바 mpg를 사용해서 ggplot 데이터는 df 언더바 mpg x-axis입니다. 이건 뭐예요? 리오도는 고속도로 연비의 높은 것부터 낮은 대로 그 정렬을 하고 고속도로 연비를 GOM 컬럼 막대 기둥을 이용을 해서 표현해다오. 그쵸? 그 다음에 ggplot는 mpg를 사용하고 x-axis만 지정합니다. 구동 방식 드라이브하고 GOM 바 하면은 빈도수가 나오죠? 몇 개가 있느냐입니다. 각 구동 방식별로 몇 개의 녀석이 있는지 기둥을 세워서 바로 세워서 막대 그래프를 표현해서 몇 개인지 우리 비교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강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의는요, 이게 파워포인트로 쭉쭉쭉쭉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포즈를 한번 일시정지를 누르고 명령어 입력해보고 일시정지 누르고 그 명령어 입력해보고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리포트는 아까 본 혼자서 해보기 있죠? 막대 그래프 문제 Q1, Q2, Q1, Q2 이게 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점이 있으면은 우리 쪽지로 피드백 하셔도 돼요.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